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신속대응 사단 창설과 공수장갑차 도입 사업, 그리고 경전차 개발에 대한 소식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상군단 예하 제2보병사단이 적 심장을 파고드는 신속대응부대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탈피하고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부대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당초 창설 예정이었던 입체기동부대는 검토 과정에서 폐지돼 이 사단은 결국 신속대응사단이란 명칭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신속대응사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속대응사단을 위해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준전차로 불리는 공수장갑차 도입사업과 경전차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대응사단입니다. 작년 4월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사단을 해체하고 사단 사령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직할 공중강습부대인 특공 여단들을 묶어 신속대응사단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육군의 제101, 82 공정사단 등과 같은 공세적 정예 기동부대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신속대응사단은 항공기로 최단 시간에 적진 중심지역 깊숙이 침투해 요충지 점령과 핵심부대 경멸 등 전략, 전술작전을 수행합니다. 개전 초기 적 심장부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침투시켜 치명타를 가해 조기에 전쟁을 종결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속대응 사단의 창설 배경에는 미 육군의 멀티 도메인 배틀, 즉 다영역 전투라는 개념을 짚어봐야 합니다. 다영역 전투란 미 육군이 기존의 지상전 수행을 넘어 해양,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시 적진 깊숙이 경장비로 무장한 신속대응군을 투입해 적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사용되는 무기 체계들을 신속하게 파괴하고 반격 거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미 육군은 신속대응군을 창설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국방개혁 2.0을 통해 육군 부대를 새롭게 통폐합하고 다영역 전투 개념에 맞게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하려는 것입니다. 신속대응사단은 사단의 이름에 맞게 유사시 신속한 적진 침투를 위해 항공자산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현재 주한미군에서 운영 중인 특수작전용 헬기인 MH-47과 유사한 MH급 헬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H급 헬기는 적진 지형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레이더를 탑재해 주야간과 악천후 기상에도 특수전 병력 40여 명을 태우고 적진 600여 킬로미터까지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전 헬기는 미국의 전략자산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미국이 특수전 헬기의 판매나 기술 제공을 거부하여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UH-60P를 개조한 WH-60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쉽게도 미국의 특수전 헬기와는 다르게 공중급유 프로브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이 계속 판매와 기술 제공 등을 거부하고 있으나 전시작전권 통제 전환 등 한국군의 특수작전 능력이 한층 부각됨에 따라 미국도 조만간 판매나 개량을 위한 기술 제공을 허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속대응사단에는 공군의 C-130 전술수송기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육군은 공군의 C-130 수송기를 특수전용으로 개량을 요청하였고, 이에 1184억 원을 투입해 C-130H 수송기 4대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 특수전용 수송기인 MC-130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다기능 레이더, 전방 관측 적외선 장비, 위성통신 장비, 적어도 고속투하 체계 등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핵심 장비들을 장착했습니다. 최대 90여 명의 무장병력을 태울 수 있으며 공수대원은 60여 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육군이 도입하려는 공수장갑차도 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장갑차 도입 사업과 경전차입니다. 신속대응사단의 병력 수송 수단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주요 본거지를 직접 타격하는 특수부대원들이나 전차 혹은 장갑차가 아무래도 신속대응사단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전차나 소형 장갑 차량과 같은 작고 기동성 높은 장갑 차량이 함께 작전을 수행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확실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경전차의 개념은 90년대 후반부터 사라진 개념의 무기체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군을 보면 MPF, 즉 이동형 방어화력 체계라는 이름으로 경전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총 500여 대가 도입될 MPF는 38톤 중량의 경전차로 현재 미 육군에서 운영 중인 M1A2에 비해 대략 절반 정도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미 육군의 갑작스러운 경전차의 부활은 바로 앞서 언급한 우리 군이 새롭게 개편 중인 신속대응사단의 개념과 역할,
즉 다영역 전투 개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존 전차보다 가벼우면서 공수전개까지 가능하며 화력 또한 뒤지지 않는 경전차 도입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미 육군의 보병여단에 14대씩 배치될 MPF는 현재 시제 차량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2025년 첫 부대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경전차는 사실 중국도 얼마 전에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타입 15 경전차입니다. 중국도 미군, 한국군과 유사한 신속 대응을 위해 경전차를 만들었으며 특히 인도 국경과 티베트 지역 등 고산지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미 17년도부터 티베트 고원 등 고산지대에서 지속적인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신속 대응 사단을 위해 미국, 중국과 같이 경전차 도입까지는 아니지만 공수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BZL-2 공수장갑차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신속 대응사단 창설 계획과 함께 그동안 육군은 한국형 공수장갑차를 염두에 두고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내 방산업체와 개발 방안을 구상했었습니다. 최초 안을 보면 러시아 공수군이 사용하는 BMD-4 공수장갑차와 유사한 형태의 한국형 공수장갑차를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공군의 C-130 수송기는 2대까지 적재가 가능했지만 육군의 CH-47 신흥쿠 수송 헬기로는 무게 때문에 한 대만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육군은 CH-47 신흥쿠 수송 헬기의 수송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수장갑차를 물색했고 그 결과 독일 육군 신속 대응사단에서 사용 중인 비젤 공수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비젤2는 사실상 장갑차보다는 준전차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기서 준전차란 주로 경보병 지형과 정찰용으로 개발된 자동차 크기의 일반적인 전차의 형상을 가진 기갑전투 차량입니다.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가 개발한 비젤 공수장갑차는 지난 1979년부터 1993년까지 340여 대가 생산되었으며 현재는 독일 라인메탈사에서 생산 중입니다. 비젤2 공수장갑차의 경우 우리 공군의 C-130 수송기에 4대까지 탑재가 가능하며 또한 육군이 운영 중인 CH-47 치네크 수송헬기의 경우 2대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신속 대응 사단의 적격인 무장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케이트 흑표 등을 개발한 현대로템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독일 라인메탈사와 제휴하여 국내 기술 도입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도입 수량에 따라 엔진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차 개발 역량이 있는 로템에서 향후 우리 군의 소요 제기에 따라 미국, 중국과 같이 신형 경전차를 개발하거나 독일 비젤과 유사한 무장형 장갑 차량을 독자 개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속 대응사단용 공수장갑차는 2020년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26년에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을 홍비백산하게 만드는 우리 육군의 신속 대응사단의 도깨비 같은 활약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